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느리지만 가장 쉬운 길, 느린 부자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20대 후반이고 올해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이른 시기에 집을 마련한 이유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 2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조금 일찍 하게 된 이유는 크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크게 선정해 보았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해지. 둘째, 노후 대비.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각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세계 어디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라면 모두 물가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부동산에도 당연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 및 전세 가격 추이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폭등장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을 빼고 보더라도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매매 가격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라면이며 초콜릿이며 무엇이든 가격이 오르는데, 집이라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오르기 마련이죠.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임대로 거주한다고 하여도 결국 전세가도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르기 때문에 저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이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서도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만 주택으로도 노후 대비 요소를 하나 더 늘릴 생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만약 제가 60세에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주택연금을 받게 될 시에 월 213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제가 10억에 대한 원금 회수를 다 하지 못하고 삶을 마치게 되어도 제 자녀에게 여태까지 받은 금액을 제외한 원금을 모두 돌려주게 됩니다. 혹시나 제가 운이 좋아서 오래 살게 되면 10억을 넘게 수령할 수도 있는데 그 초과분도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국민연금까지 모두 수령할 경우 여러분의 노후는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서울에서 평생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서울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면 저는 전세나 월세 같은 불안정한 주거 형태보다는 매매를 통해 나의 집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갖춰진 아파트라는 형태에서 주거를 누리고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 임대인을 만나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생길 경우 자녀의 교육이나 저의 직장이 위협받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대학생 때 고시원 형태의 원룸에서 자취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신촌에서 자취를 하였는데 고시원 형태인 이런 원룸에 지내면서 집이 좁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식비를 줄인다거나 옷을 달 산다거나 하는 절약은 참을 수 있어도 집이 너무 좁은 것은 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울에 내가 지낼 수 있는 쾌적한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거의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주할 집이 작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동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첫 번째는 바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세 가지 형태 중 한 가지 방법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매매의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넓은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매로 집을 매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경매는 잘만 공부하면
적은 가격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방법인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잘만 고르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매수할 수 있고 초기에는 계약금만 납부하기 때문에 적은 초기 자금만으로도 아파트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마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아파트 중 연식이 비슷하고 세대수가 비슷하고 평수가 같은 아파트와 비교하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파트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주변의 범위를 좀 더 넓히거나 연식만 차이가 난다면 해당 연식 차이를 고려해서 안전마진을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마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봅시다. 계약 시에 필요한 건 주택 자금의 10%인 계약금에 불과합니다. 또한 청약이라는 게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동안 약 2, 3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전액 대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필요도 없고요. 즉, 젊은 분들은 보통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청약은 아주 강력한 내 집 마련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장점들은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그거 엄청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증폭하면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경쟁률이 작년 하반기 분위기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5배,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청약이 당첨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이지만 가장 쉬운 길, 느림부자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